네,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나온 속보, 퍼스트솔라 실적 나온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매출액이 상회했습니다만 EPS 예상 하회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10%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당순이익 EPS가 컨센서스 5.15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84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매출액은 49억에서 52억 달러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미증시 최고의 분석 이항용 위원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크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 반등 다행히 시도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저께 이제 주시장을 크게 내려갔던 것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테크 주식이 전부 다 내리면서 주시장 재미없었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이 좀 일제히 좀 반등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여러분 좀 많이 좀 아실 텐데 엔트로픽이 AI 이벤트를 오늘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도 라이브로 공개됐는데요. 여하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 좀 나왔고 앞선 코너에 좀 여러 번 보셨겠지만요. 핵심은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파괴하러 이 세상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우러 왔다. 도우러 온 대상이 바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여태까지 파트너십 이런 얘기 많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은 커넥터라는 그런 개념을 썼습니다. 뭔가 연결한다는 것인데요. 연결을 뭐랑 하느냐? 데이터 전문 업체들이랑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자기네 분석할 텐데 그런 데이터를 너무 많이 수집하다 보니까 거기서 엉터리도 있을 것이고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분석이 헷갈리고 있는데 이미 데이터를 충분히 진짜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믿을란다 그러면 그들과 협업하는 것이 그들로서도 신뢰성 있고 더 빠를 수 있겠죠. 물론 언젠가까지는 계속 영원히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커넥트라는 기업을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 팩트셋 하면 저희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 금융정보의 최고의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톰슨 로이터는 구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통신도 있었지만 톰슨 로이터 하면 기본적으로 법률 시장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최고의 전 세계 DB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톰슨 로이터 이런 것들이 하는 거가 되고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투이트는 터보텍스에서 세금 관리하는 이런 쪽을 공식적으로 커넥터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더 쉽게 하면 데이터를 독점 공급받는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오늘 일제히 좀 반등했습니다. 특히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 꾸준히 내려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지수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3대 지수가 좀 전부 다 좀 네. 반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S&P 500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점 대비 아직 1.27%가 부족하지만 다시 연초 대비 플러스가 좀 나고 있고요. 51선 아직 약간 모자라거나 51선 딱 다시 붙어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저께 51선 이탈을 했는데 오늘 다우지수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러셀 2000도 오늘 기준을 보면 연초 대비 7%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가 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별로 보면 앞선 코너에도 많이 나왔지만 메타 같은 경우가 5년간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600억 달러의 비즈니스를 AMD에서부터 칩을 구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그 AMD는 엄청 올랐잖아요. 10%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좀 훈풍을 불었고 금융주는 플러스 났지만 상대적으로 약간은 다른 거에 비해 약간 좀 멈칫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들 오늘 좋은 얘기를 했지만 엔트로픽 입장에서 보고 AI 그런 업체에서 긍정적으로 봤지만 금융업종에 다는 수많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실질 분석 이런 것을 코워크를 통해서 금융업종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오늘 금융업종 상대적으로 딴 거에 비해서는 재미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AI 세대되고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우리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우러 왔다. 그래서 용사 같은 좀 코멘트 같은데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의 반등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살아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와 관련한 또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AI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AI 시대 도태되고 사라질 기업.
반면에 더 살아날 기업. 자, 오늘은요, AI 확산에도 살아날 기업에 주목할 때 요즘 이 기업들의 주가는 더 엇갈린 채 관심받고 있는데 살아날 기업 정말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렇게 AI 관련돼서 걱정이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어제 잠시 이 시간에 말씀드렸고 있지만 소위 시트린 리서치의 그런 핵심 포인트였고요. 거기에서도 핵심은 어제도 잠깐 수치로 말씀드렸다시피 2년 후에 바라본 현재 시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미래에서부터는 공포의 편지, 경고의 편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되면 실업률이 10%가 넘고 S&P 500도 고점 대입. 올해 그 레포트에 따르면 미래 예측 레포트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8,000포인트를 갑니다. 그 다음에 40%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2028년 6월이라는 시점. 그래서 38%가 떨어지고 금리도 많이 떨어졌죠. 뭐 그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렵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레포트에 보면 소위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소위 프로그래밍을 하는 수많은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기업이 인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요즘 핫하지만 그래서 그 레포트에 보면 인도가 심지어는 뭐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IMF에 구제 신청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레포트입니다. 그 레포트가. 그래서 신뢰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들도 그 뭐 본격적인 레포트라기보다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뭐 소설 같은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먹혔다는 것은 그만큼 AI에 따라서 부침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좋게만 생각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고였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계속되면 진짜 좋아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항공우주라든가 전력 인프라 섹터가 새로운 AI 승자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우주와 방해 산업 이런 쪽은 이런 거랑 이런 AI 흐름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보면 전 세계 지정학적 위협, 지정학적 위원회하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양극화된 시기에서 요즘은 멀티폴라라는 얘기 하거든요. 다극화된 세상으로 변화하는 거죠. 미국대로 미국과 항상 친할 것 같은 캐나다는 캐나다 따로, 유럽은 유럽 따로, 남미는 남미 따로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다 보니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 회사들은 AI로요. 설계도 하고 그 작업도 하고 그 제조 공정에서도 도움을 받아 보니 오히려 마진은 커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커지는 비즈니스는 한쪽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는 2030년까지 지금 대비 전력 수요가 220%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엊그저께인가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저 전라도 쪽에 지금 보면 수십 조에 들어서 데이터 센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새만금이에요. 그 이유가 저렴하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마찬가지. 전력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전력 수요의 그런 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 인프라 여기 나오는 것은 이튼, 버티볼딩스, 엠벤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들인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근데 기업은 6개인데 섹터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두 가지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항공우주, 방위산업 또 하나가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AI 시대의 승자로 그러니까 시장은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뽑은 것이 바로 오늘 도이치방크에서 뽑은 자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것은 실물 경제 여전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여전히 핵심적인 요인. 그래서 AI 쪽에서 좋아지는 상황이 상당히 있고 어려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AI 부스트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AI가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나라로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나라가 바로 AI 때문에 가장 지금 핫한 나라가 바로 지금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시장에 대한 판단 포인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두 가지 섹터 도이치방크의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자, 이런 AI 공포 속에 승자로 부상할 기업과 섹터들 계속 관심받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헤드라인도 또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2026년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땡땡 새로운 피난처이자 성장주 급부상.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리츠입니다. 최근에 또 배당 인상 흐름으로 올해 초부터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리츠를 다루기 시작한 것보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저도 다뤘습니다. 사실 저도 리츠를 이렇게 무심히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왜냐하면 리츠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많이들 익숙한 기업이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이 지금 2023년 초에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이 높긴 높죠. 딴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주가 많이 올라와서 4.5% 정도로 내립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배당 수익률이 6% 초반까지 갔을 때보다도 지금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죠. 주가 올라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들 도대체 이렇게 리츠가 지금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좀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쪽에 대한 안정된 심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리츠는 뭐냐? 리츠는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다 모아갖고 사람들에 갖고 부동산 투자를 대신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리츠는 분명 리츠 섹터로 하나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10개, 11개 정도로 더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 리츠, 예를 들어서 여의도 일대 상업용 부동산만 갖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리츠 섹터가 또 하나, 산업이 또 하나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개인들 상대로는 아파트만 갖고 있다. 네.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것도 네네. 있을 것이가 되겠고요. 아니면 요즘도 우리나라도 지방 도시 이렇게 가다 보면 엄청난 창고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 됐건 어디 됐건. 그래서 그런 창고만 갖고 있는 리츠도 있고 또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이제 민간 법인 자본으로 병원을 하기 때문에 병원들만 갖고 있는 리츠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실버 타운들 그러니까 병원이나 실버 세대들을 위한 리츠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이 수많은 리츠 중에서도 두 가지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AI 열풍의 진짜 수혜자는 앞선 코너에서도 약간 같이 연결되지만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라든가 기술, 헬스케어가 맞물리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연세가 약간씩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실버 세대, 우리나라도 60대 이상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60세, 5세, 70세만 되면 아직 젊은이라는 얘기 하는 것들 많이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시니어 하우징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실버 세대를 위한 리츠 이런 것들이 핫한데 바로 이 두 가지 섹터에 분류된 그 리츠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에키닉스나 웰타워가 저희도 이제 간혹 얘기해 드린 건데 실버 타운을 갖고 있는 그런 네네. 리츠거든요. 실버 타운 플러스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웰타워. 지금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얼티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에키닉스가 데이터 센터가 되겠고요. 물류 데이터 센터가 바로 프로로지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쿠팡 같은 큰 대규모 그런 창고를 갖고 이런 거를 하는 쪽인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한 4개가 포함된 4개가 이런 대표적인 리츠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티 인컴, 프로로지스, 퍼블릭 스토리지, 웰타워, 사이먼 프로터티 등이 있는데 웰타워는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리츠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코닝 이익 주가에 주목해야 할 이유.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광섬유 케이블 수요 증가와 또 메타와의 대규모 공급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강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50% 이상 상승률 좀 넘네요. 사실 이 코너를 통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코닝을 제가 말한 건 두 번째 땐 것 같습니다. 사실 재작년 정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고 작년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지난 1월 달에 한번 보긴 봤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닝하면 많은 분들이 좀 옛날 느낌 나거든요. 코닝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아마 주부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코닝 글래스 있지 않습니까? 코닝 글래스 있고 뭐 전자레인지 들어가고 온도도 보온도 하고 이런 것들 바로 코닝 글래스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130년이 된 회사입니다. 제일 먼저 유명해진 것은 에디슨이 전구 개발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에디슨 전구에 그 전구를 왜 그런 유리 벌브를 만들게 바로 코닝인데 그럼 얼마만큼 진부하겠습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라 20년간 겪었고 그때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이 회사는 특징이 그 직원들을 4,5천 명을 잘라야 되는데 해고를 안 하고 오히려 주식에 대한 지급을 하면서 다른 거로 보상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한 성공이 소위 이제 광섬유에 대한 데이터 시대, 광섬유에 대한 광통신, 광섬유에 대한 소유가 급증한 거죠. 바로 거기에 지금 이 코닝이라는 회사가 딱 맞아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거기다가
뭐 메타도 같이라고 하는 데다가 엔비디아가 또 무슨 일까지 하냐면 이제 칩과 칩 사이에서도 칩과 칩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엄청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광소미가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통 기업에서 성장주로 분류되면서 네네. 이게 상당히 뜨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실적도 보면 실적도 계속 비트했고요. 목표 주가는 작년 가을이 2분기 이후에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밸류에서는 지금 보면 주가 대비 그냥 많이 비싼 느낌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좀 비싸다는 주장도 있지만 워낙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하면서 거의 독과점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시라고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진부한 기업이라고 여겨졌던 게 AI 기업으로 탈바꿈하나요? 네, 참 스터디 해볼 만하네요. 이학용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